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동반 하락세로 장을 시작했지만 양호한 기업 실적들이 시장을 지탱하며 낙폭을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S&P 500기업 20%가량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며 대부분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내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청신호가 켜지면서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크게 반등하며 4% 넘게 올랐습니다. 현대차의 인도법인이 현지 진출 28년 만에 인도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IPO로 현대차는 4조 5천억 원을 조달합니다. 현대차는 인도 내수 시장 공략은 물론 인도를 세계 9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허브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최근 상승하고 있는 신조선가가 역사상 최고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신조선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하면서 2008년 최고점에 1% 차이로 근접했습니다. 환경규제 강화와 노후선대 교체 수요 등으로 이러한 업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가 최근에 궁색할 정도로 취약한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은 또 그래도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3분기 실적 시즌이 또 돌입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굵직굵직한 기업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섹터들 어떤 실적들이 나와줄지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 50분 함께 하시면서 이번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어떤 섹터들 위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가 또 워낙 밀렸었기 때문에 오늘 우려감을 안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빨간불을 켠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과연 그 속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투데이 증시 이슈들 미리 보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욕 증시 얘기부터 한번 나눠보시죠. 뉴욕 증시도 지금은 방향성을 잃은 듯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데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업들의 호실적이 시장의 하락을 방어해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간밤에 또 제너럴모터스, 필립 모리스 등이 호실적을 내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숨고르기 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거기다가 요 며칠처럼 거세진 않았지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도 네. 계속해서 잔존해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너럴모터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제 또 9% 넘는 상승이 나왔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국내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섹터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뒤쪽에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 굵직한 주요 기업이 호실적을 내놓으면 이와 연관성이 있는 국내 증시 안에서의 종목들이 또 주가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관련돼서도 이슈들이 계속 쏟아질 예정이니까 실적 시즌이니만큼 조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국내 증시 이슈들로 만나보시죠. 미리 보기 통해서 이번에는 SK하이닉스 실적 앞두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4% 넘게 올랐죠.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불을 지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시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오늘 4%대 상승률을 보였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네. 거기다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들이 같이 붙어주면서 내일 실적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이제 또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오면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동안에 우리 반도체 섹터도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그 조정받았던 반도체 섹터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그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한 가지 더 해보자면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또 동네 바보형이 됐잖아요. 네. 굉장히 소갈이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거셌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셌었는데 네. 이제 오늘 이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얼마 만이냐면 31일 만에요.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잠정 집계상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 외국인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도 있지만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의 수급의 이동이 이제 국내 시장 반도체를 필두로 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갈지 내일 네. 장에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일이 정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안에서는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호실적으로 발표하면서 반도체 주들을 전반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외국인이 이제는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는 점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미리 보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이번에는 현대차와 관련해서 이 완성차 내용 해볼까 합니다. 인도 증시 이제 드디어 상장을 했죠.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IPO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현대차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늘었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장하고 나서는 주가는 좀 빠져 있는데 네. 오히려 반발 매수,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대차 또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현대차도 있지만 그밖에 현대차를 벤더로 통해서 벤더사들 아랫단에 있는 이제 벤더사들, 부품사들 이런 부품사들이 가장 또 먼저 또 움직여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제가 뒤쪽에서 현대차 관련해서 자동차 산업 앞으로의 전망,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관련 부품주들 어떤 종목들이 가장 또 먼저 튀어줄 수 있는지 밀착 종목으로 한 종목 취재를 해왔으니까 뒤쪽에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함으로써 기업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종목에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부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밀착 종목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시죠. 신조선가가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반짝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이런 업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딱딱 맞물리면서 이렇게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거기다 이제 과거 슈퍼사이클이 이제 다시 돌아와 준다라는 점이 신조선가 상승의 가장 큰 또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노후 선대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네. 선박 교체 주기에 이제 지금 도래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들도 이제 신조선가를 계속해서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한 상황에서 네. 아무래도 조선 섹터들은 실적이 또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아까 이제 현대차,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가 있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부품사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조선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3사 이제 이런 큰 기업들 이외에도 그 아랫단에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 그런 부품사들 가장 또 먼저 또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더 시가총액 낮은 부품사들 위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뒤쪽에서 밀착 종목에서 조선 관련 부품사 한 종목 제가 취재해왔으니까 뒤쪽에서 자세한 전략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현대차와 관련해서 하위단을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쪽에서 앞으로의 업황 전망이 좋다.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부품단에서 다시 한번 크게 우선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팩트체크 통해서 세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투데이 증시 이슈들 이렇게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만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팩트체크 통해서는 하나씩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각각의 이슈에 걸맞은 밀착 종목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밀착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주식광장이 끝나고 나서 밤 11시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광장에서는 밀착 종목 3가지를 공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밀착 종목들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을 라이브 방송 안에서만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려감이 컸다면 오늘은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확실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양시장이 빨간불 켠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12% 상승하면서 2,599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아쉽게 2,6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장 초반에 약했던 흐름을 뒤로 하고 오전 11시쯤부터는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조금은 아쉽습니다. 1%를 넘지 못했죠. 0.93% 상승하면서 745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오후장 들어서고 나서도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후 1시 넘어서부터 이 낙폭을 만회하고 플러스권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수급이 대체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바이오 쪽에서는 흐름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조금은 상단이 제한됐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통해서 간략하게만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대표님과 함께 나눠봐야겠죠. 자, 대표님 다행히 어제와 시장이 색깔을 달리하기는 했는데 뭔가 과대 낙폭으로 반등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만 들 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미국 증시도 관망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같이 잔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우리 국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빅테크들의 실적을 앞두고 이제 관망하려는 흐름과 그다음에 다시 기대의 심리가 이제 동시에 작용되면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가 매수, 저점 매수 관점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와줬다라는 점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발표, 국내외적인 이런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오늘은 또 반등이 나온 하루였는데 뭐 막판에 갈수록은 조금 이제 상승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랑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순매수 규모가 100만 주 이상 넘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정말 오랜만에 31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잡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반도체를 필두로 한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을 필두로 한 어떤 매도세가 조금 진정이 되고 이 저가 매수가 들어와줬다라는 점, 외국인이 다시 이제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줬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증시를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려줄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될 것인지 여부를 이제 또 내일 시장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이겠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주 후반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는 시점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는 종목들 그런 섹터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실적들 대형주들의 실적에 주목을 해보면서 그에 맞춰서 좀 대응하는 그런 시장을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이 크게 밀리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기대감이 불을 지피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속에서도 특히 삼성전자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 한 달 넘게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 행렬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드디어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죠. 앞으로의 추이까지도 여러분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이 워낙 빠졌었어서 이럴 때는 수익 내기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밀착 종목을 월요일에만 가져가셨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바로 수익 챙겨 오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제 시장이 파랬기 때문에 월요일에 밀착 종목들이 힘을 쓰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도 오늘 바로 가져와 주셨네요. 이제 뭐 전일 많이 밀려서 사실 뭐 안 빠진 종목들이 없었긴 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탄력 있게 올라가주는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수익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방송에서 진단키트 관련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수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저와 함께하는 방에서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목표가를 한 7,000원 부근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화요일 시가에 공략하신 분들은 9% 고가 기준으로 약 9% 정도의 상승률을 보실 수 있었는데 조금 6,800원을 찍고 이제 내려오더라고요. 꼬리를 조금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익절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팍스통신망 안에서 잡아드렸던 손절 라인 이 하단 부분 5,500원 요 부근만 잘 지켜준다면 시장이 또 하방 압력을 받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만큼 이제 지금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충분히 이 손절 라인 잡고 공략해 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아직 익절 안 하신 분들이라면 일부 익절 오늘 하셨던 분들이든 안 하셨던 분들이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그 하단 지지받았던 5,5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수젠텍 밀착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 오늘 제가 3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3가지 섹터에서 3가지 종목들 그리고 실적 시즌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셔서 오늘 밤 11시에 있는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고 밀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장에서는 정말 대부분의 종목이 밀렸었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월요일에 공개해 주셨던 수젠텍이었는데요. 월요일에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말씀을 해주셨었죠.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이 그래도 계속해서 성행을 하고 있다, 유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진단키트 관련주에 주목해보자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추가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는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아니면 오늘 내가 이 종목은 놓쳤으니까 새로운 밀착 종목을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팍스통신망 준비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대표님의 밀착 종목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공개하실 예정이니까요. 서둘러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새로운 밀착 종목들을 만나볼 수 있는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이 바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같이 공략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의 내일이라서 사실 실적을 재료로 삼아서 공략을 하기에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좀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해봐야 적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제는 이제 디램 가격인데 네. 지금 디램 가파르게 오르던 지금 메모리 시장이 지금 정체를 하고 있지만 이 HBM만은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이 HBM은 또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HBM 시장을 압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우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조금 더 높은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는 4분기 HBM을 포함한 D램의 평균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8%에서 약 13%, 많으면 13%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D램 가격은 5%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이제 HBM 가격 상승은 그보다 훨씬 높은 이제 20%에 육박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오는 4분기에 엔비디아라든지 AMD 등이 이 HBM3E의 탑재량을 놀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HBM 독주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D램보다 3배에서 5배까지 이익률이 높은 이 HBM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HBM을 지금 사실상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내년 하반기 양산까지도 우리 SK하이닉스를 조금 체크를 해본다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 또 올라가 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SK하이닉스 오늘 특징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 가량 상승을 했는데 24만 8천 원까지 찍고 이 중간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굉장히 또 바닥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찍고 다시금 돌려 세우는 흐름들 내일 이제 시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실적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충분히 이런 기대감들이 내년 하반기까지 영업이익이나 실적 같은 부분들이 충분히 뒷받침돼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숫자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20만 원 그리고 21만 원 이 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내일 실적 발표를 미리 체크를 해봐야겠죠. 먼저 체크를 해보고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혹은 관련 부품주들, 장비주들 분명히 또 반발 매수세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런 종목들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쪽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 밀착 종목 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 그 종목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BM의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게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물론 D램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HBM 안에서는 계속해서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주가의 흐름도 차트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워낙 밀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쌍바닥을 찍는 구간까지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 이후에는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꾸준히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1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내일 실적 발표가 되는 거를 일단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워낙 또 몸집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노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힌트를 주셨죠. 부품사 쪽에서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SK 하이닉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품사들 정말 그래도 많이 있을 텐데 얘가 어떤 부분에서 콕 집힌 걸까요? 일단은 HBM의 이제 관련주로 또 가장 먼저 언급이 됐던 종목인 오.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HBM, SK 하이닉스의 HBM 수율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비를 또 가장 먼저 제조하면서 HBM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SK 하이닉스와 주가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힌트를 드려보자면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 그런 기업이 지금 차트 모양이 SK 하이닉스와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년 10월 달까지만 해도 지금 뭐 8,000원 하던 주가가 78,000원까지 올라갔죠. 거의 뭐 이제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인 투심 저하로 인해서 동반으로 같이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자리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이런 240일 이동평균선 1년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이평선들이 모이고 다시금 돌려 세우려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78,000원까지 갔다가 조정 시에 3만 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50% 이상 하락을 했고 좀 과대 낙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의 하방 압력은 조금 멈추고 이런 구간 3만 원, 3만 5천 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이 기업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해도 이 HBM 관련해서 대표적인 테스터 장비 그다음에 이 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그런 기계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HBM,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가장 큰 또 수혜 업종 기업으로 또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뭐 매수를 하시고 혹은 이 아랫단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이 안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이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도 동반해서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내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종목이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또 굉장히 잘 나오게 된다면 또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오늘 밤 11시에 있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전략 그리고 정확한 종목명,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 궁금하시고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 라이브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SK 하이닉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테스트 장비 업체인데요. 특히나 이 HBM 수율과 관련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라 더욱더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황 우려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차트상으로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SK 하이닉스와 진짜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쌍바닥을 다진 후에 조금씩 고개를 들어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중장기로 보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안에서 조금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모습도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대표님 내일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와서 이 종목이 갭을 확 띄워가지고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쿨하게 놓아줘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좀 기다려봐야 될까요? 이제 뭐 내일 당장 잡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차익 실현 나올 때 네.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추격 매수가 제 본인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 근처까지는 도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단기간은 아닐 것 같아요. 조금 걸릴 것이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그 업황 회복에 대한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좀 뭐 단기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전략, 자 여기서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못 드리니까 네. 자세한 전략 11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 내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안에서 자세한 전략들을 더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현대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현대차의 기업 가치가 이번 인도 증시 IPO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은 확실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IPO로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을 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뭐 확 달라지는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기대를 걸어봐야 향후를 봤을 때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뭐 현대차의 인도 IPO도 있지만 네. 그거 이외에도 자동차 섹터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인도 시장 규모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현대차가 지속적으로 점유율,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은 마련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뭐 일본이 아니죠. 미국의 지금 GM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또 큰 상승이 나왔어요. GM도 어제 9.8%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 자동차 섹터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트럼프 관련해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트럼프 관련 수혜 업종이 또 이제 자동차 섹터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환율도 또 자동차 섹터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외국인 자본 이탈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뭐 강하게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환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또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이런 자동차 업종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환율 상승에 의해서 또 더 올라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 업종으로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글로벌 증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분위기, 섹터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놓고 보자 한다라면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에 대한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주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2%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대 상승을 마감을 했고, 지난 6월 달에 이제 29만 9,500원, 30만 원을 찍지 못하고 쭉 주가가 미끄러졌는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22만 원 선은 좀 잘 지켜서 다시금 이제 좀 저점을 다지면서 이제 실적 발표 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 라인들까지는 다시 시도를 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도 상장 플러스 알파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에 대한 수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혜,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해본다면 현대차도 지금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안에서 모아 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섹터, 그다음에 그 안에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워낙 둔하기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는 게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현대차나 이제 뭐 기아 같은 우량주뿐만이 아니라 그 아랫단에 있는 이제 부품사들은 또 이제 또 먼저 강하게 튀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품사들을 위주로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품사들 제가 오늘 뒤쪽에서 또 대표적인 종목, 현대차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종목을 밀착 종목으로 취재를 해 왔습니다. 그 종목도 우리 앵커님 설명 들어보고 나서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제너럴모터스가 또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9%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완성차 업체 전반에는 온기를 불어넣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여기에 또 환율에 대해서도 수출주인 자동차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황과 관련해서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현재 주가의 흐름은 어떠하냐? 뭐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시장이 워낙 밀렸기 때문에 몸집이 큰 종목인 만큼 지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었죠. 고점을 찍은 이후에 내려와서 그래도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2만 원 선을 지키면서 추세가 이탈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대차 몸집이 커서 조금은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이거보다는 조금 빠르게 튀어오르고 내가 수익을 빠르게 볼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가져오신 밀착 종목에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현대차는 뭐 중장기로 놓고 본다라는 시점에서 좀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부품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대차는 시총이 크고 몸집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움직임이 둔할 수 있는데 그 아랫단에 있는 이제 스몰캡 혹은 이제 부품사들은 그보다는 또 가벼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네. 사실 현대차나 이제 뭐 이런 빅테크 우량주들보다는 먼저 또 강하게 또 튀어 올라와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현대차의 실적이 잘 나온다 하면 이제 부품사들도 당연히 또 같이 잘 나와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들로 또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밀착 종목은 차량용 셰시 등 자동차 부품, 주요 부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아까 이제 뭐 시장이 화두가 됐었던 현대차의 인도 시장 공략 그 내용들, 그 내용에서 또 가장 선두에 있는 부품 업체다라는 힌트를 또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현대차 인도 시장 함께하는 공장들 그 기업들 몇 군데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입니다. 자, 그 중에 한 종목이고 차트를 보여드리면 조금 더 힌트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주가는 충분히 바닥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충분히 바닥이라는 것은 이제 뭐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다. 충분히 이제 상방이 더 많이 열려 있고 하방으로는 이제 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만 이 위쪽에 있는 좀 저항대들 이제 이런 이동평균선들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런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에 튀어 올라줄 때 이제 현대차랑은 또 비교가 안 되는 또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그런 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 실적 시즌과 함께하면서 현대차 이슈와 함께 한 번 정도는 더 튀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9,740원을 형성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저점이 한 번, 두 번 이제 높아진 상태거든요. 이제 하락을 멈추고 저점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오늘도 이제 지지 받아주면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 그런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충분히 이 위에 있는 저항대 한 11,000원대까지 오늘 9,700원이었으니까 11,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이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준다면 그 위에 단에 있는 12,000원이나 13,000원 구간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7,870원 이제 저점을 찍었는데 사실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해도 충분히 이제 바닥권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손익비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나는 차트를 봐도 어떤 종목인지 눈치를 못 챘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11시 라이브 방송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IPO만을 내가 기다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이제 나에게 때가 왔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시겠죠.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용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또 현대차와 관련해서도 인도 시장 공략에 앞장서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도 시장과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다. 이런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상으로도 주가의 흐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는 현대차와 비슷하게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전 고점을 찍은 다음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죠. 조금 올라가려나 싶기는 하지만 쉽사리 저항대를 돌파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항대 11,000원까지 돌파 시도 가능성은 계속해서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한 13,000원 라인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으십니다. 대표님, 그런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그럼 인도에서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엄청 상승한다더라, 이런 정도의 이슈가 나와야 얘가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그 상장을 하고 나서 좀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제 상승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련 주로서 또 움직여줄 가능성,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인도 상장은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세론으로 작용했다라고 한들 그 밖에 다른 재료나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자동차 부품주들, 그다음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저점은 확실히 맞는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상장 첫날에 주가가 조금 밀렸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걸 차치하고 나서라도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다른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시점에 올라갈 수 있을지는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전략으로 짚어주실 예정이니까 오늘 밤 11시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오늘 밤 11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없는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역대 최고점까지도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일이 잘 되려고 보면 모든 게 착착 맞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업계가 바로 이 얘기에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공급량은 한정적인데 노후된 선박들도 교체를 해야 되고 여기에 또 많은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최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조선주와 관련해서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조선주는 이제 또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섹터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또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또 검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이 탄소 중립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런 조선 업계에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한 가지 좋은 재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친환경 선박이 이제 또 긍정적인 이유는 기존 선박 대비해서 10%에서 20%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신조선가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슈퍼사이클 시기 대비해서 조선 사업장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도 또 이제 신조선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제 신조선가가 고점이었던 때가 언제냐면 2008년인데 그때는 이제 전 세계 조선 수수가 320여 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 150여 개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수 사업장이 줄어들면서 이런 신조선 공급이 더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시금 신조선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노후선대가 늘어나면서 선박 교체 시기가 도래를 했어요. 이제 선박의 평균 교체 수기가 2025년에서 한 30년 정도 되는데 이때 이전에 조선 업황이 호황기였던 2003년에서 2008년 그때 건조된 선박의 수명이 이제 교체 시기에 도래했다라는 점들, 이런 시기가 맞물리는 타이밍이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이제 주가의 상승을 또 견인시키는 내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재료들과 모멘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조선 섹터와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지금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자리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섹터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선 쪽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상승을 보였던 조선 3사 중에 한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HD현대중공업 또 지금 추세를 좋게 또 만들어 나가고 있죠. 만들어 나가고 있고 지금 오늘 19만 8,1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충분히 이제 조선 3사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조정을 받은 시기와 다시 반등이 나왔던 시기들이 좀 비슷한데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방의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섹터가 또 바로 이런 조선 섹터였어요. 3사가 또 하방 압력이 이제 크지 않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7월달, 8월달 때 주가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으니까 시장 빠지면서 종목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람들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의 압력이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조선 섹터였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또 상승할 때, 우리 이제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또 가장 또 탄력 있게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3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전 8월달, 7월달, 8월달에 만들어놨던 고점 부근까지 쭉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이제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마치고 다시 한번 올라가 줄 수 있는 자리 마련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까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선박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죠. 자연스럽게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안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안에서는 매출이 참 걱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관련주의 흐름으로 HD 현대중공업 한번 살펴봤습니다. 3사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가파른 상승세 보였습니다. 정말 무섭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불가피하게 겪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시장이 힘이 빠졌던 거 대비해서는 정말 잘 버텼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힘이 있다면 시장에 다시 활력이 생길 때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겠죠. 3사에 대해서도 향후의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면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밀착 종목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3사 중에 하나를 담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오늘의 밀착 종목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약간 몸집이 작은 거를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3사 대비. 네. 그래도 조선이 워낙 업황이 좀 전망이 좋다 보니까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뭐 중장기로 충분히 끌고 가셔도 좋을 만큼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따가 또 차트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저점에서 이제 고개를 빼꼼 들어 올리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셔서 충분히 이제 손절가는 짧게 그다음에 좀 마음 놓고 매수하실 수 있는 자리까지 온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실 이제 배를 건조하고 나면은 그게 끝이 아니고 선박이 노후되면 그걸 이제 유지보수하고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선박 노후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 수요, 그다음에 발주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공급이 늘면서 이 기업이 맡고 있는 이제 연료 엔진을 만드는 또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공급 또한 같이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사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종목입니다만 상장한 이후로는 이제 원래 요즘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 좀 힘을 못 쓰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저점을 좀 잡았어요. 저점을 잡고 나서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들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턴 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충분히 바닥권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지금 조선 업황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자리 혹은 여기서 조금 더 눌리면 담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제가 자세한 전략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이 종목 어디까지 눌리는지
되는지 1차 매수, 2차 매수 어디서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려 볼 예정입니다. 11시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서 자세한 전략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과 관련된 오늘의 마지막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선박을 AS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박이 신규로 건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노후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수요가 계속해서 있겠구나라는 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차트로 주가를 보니까 바닥을 다지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개를 빼꼼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단기로는 그래도 눌림목이 나올 때를 조금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대표님의 추가적인 전략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로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실 예정이니까요.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대표님과 함께 주식광장 마무리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